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김소연입니다. 2024 대수능 미적분 선택 영역 우리 같이 해설을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소연쌤이 예정하는 선생님의 석사 전공 과목 미적분에 대해서 같이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23번 보시면요. 보자마자 5분의 3 여러분들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보자마자 0.1초 컷으로 답을 체크할 수 있지만 그 원리가 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초월함수의 극한으로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자, 요거 극한이 우리가 1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이 늘 미적분 강의할 때마다 강조했던 요 부분을 x라는 기호 문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이거는 x의 변화량에 대한 x에 관한 함수다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델타 x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fx로 생각하면 바로 그 f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값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는 0 근처에서 ln 1 플러스 x는 x랑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한마디로 ax분의 ln 1 플러스 ax가 위에서 우리가 1이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ln 1 플러스 ax 다루는 건 너무 귀찮다. 그럼 이거를 ax 취급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제에 적용하면 결국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5x 대신에 뭘로 생각하자? 5x.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3x 대신 뭘로 생각하자? 3x.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5분의 3이라는 극한을 그래서 눈으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점짜리는 2점짜리답게 보자마자 이렇게 답을 체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출에서 최근 5개년 동안 자주 나왔던 삼각함수라든지 그리고 지수함수와 같은 이러한 초월함수의 극한을 지금 얘기하는 요런 기호 우리 고교 과정에 없잖아요. 자, 사실 요런 기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감적으로 느끼시면 되냐면 사실 이게 미적분의 한 전공 분야 단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전공 분야 중 하나인 심토틱 메소드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서 고교 수준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초월함수의 극한을 굉장히 쉽게 대수함수로 바꿔서 구할 수 있다. 그런 안목으로 이런 23번 또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런 초월함수의 극한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4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매개 변수 t, 양수로 주어진 곡선. 자,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어진 이런 곡선에 대해서 t가 1일 때 dy dx의 값이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y dx를 주어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미분할 때는 dy dt랑 dx dt를 구해야 되고 dy dt는 y를 t로 미분한 코사인 파이 t의 파이 그 다음에 dx dt는 t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3t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t가 1일 때의 미분계수니까요.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2분의 3이라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우리 2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있다. g는 fx의 역함수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g합성 f가 항등함수. 물론 f합성 g도 항등함수입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 그 항등함수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쓰게 되면 여기에 정의역의 변수가 x면 이거는 x에 대한 걸로 여기 정의역의 변수가 y면 그 y인 것으로 둘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 줄로 가보면 G'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게 아무래도 이 적분기호 때문에 적분 가능 조건을 고등학교에서는 세게 연속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주신 것 같고 자,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이 정적분에 대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FA1이 8이다. FA의 값이 무엇이냐? 자, 이걸 물어보았는데 일단 여기서 우변을 살펴보게 되면 ln a제곱 곱하기 a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 옆에 마이너스 ln 2를 우리가 깔끔하게 2분의 1 이렇게 해놓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정적분 값이
뭔가 이렇게 A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어질 테니 그걸 적분하고 거기서 약간 우리가 눈치를 볼 수 있는 게 ln으로 뭔가 표현이 되는 로그 함수의 정적분이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G합성 F가 항등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 이 좌변의 정적분은 1에서 a까지, 자,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G'fx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f'x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없는 걸 나눴으니 여기에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좌변인데, 자, 여기에서 이 합성함수의 미분은 G합성 F를 미분한 거니까, 즉 x라는 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좌변의 정적분은 1부터 a까지 fx분의 f'x dx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기출에서 보던 정적분, 부정적분의 대수적인 연산을 이용해서 적분 가능하게 바꾸는 거 그거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로그 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ln 절대값 fx 1부터 a까지. 그래서 a랑 1을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ln fa 나누기 f1의 절대값이 되는데, 그게 우리 이 위에서 정리했던 이 부분에 등식을 적용하게 되면 ln a제곱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진수끼리 같다라는 걸 쓸 수 있죠. ln은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f1이 8이라는 걸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옮기면 fa의 절대값은 8하고 약분해서 우리가 4a제곱 a 플러스 1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라는 조건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면 결국에는 fx가 연속인 함수가 되니까 fa를 4a제곱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사실은 a를 우리가 상수로 보았지만 양의 실수인 범위에서 정의됐잖아요. 그래서 a를 변수화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fa는 4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48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26번 요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자, 곡선. 자, 요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는 바쁜 시험 시간에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거 다 여기 그림에 이렇게 생긴다고 그려줍니다.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영역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입체 도형에 대해서 이 입체 도형에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X축에 이렇게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함수값인 fx인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되므로 이 절단면의 넓이는 1-2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우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입체도형의 부피는 주어진 이 절단면을 적분 구간인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정적분한 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밑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우리 이거 부분적분이잖아요. 로다 3지.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로다 3지. 자, 누구를 부분적분할 때 도함수로 둘 거냐고 순서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코사인이 뭐예요? 사인 프라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f 프라임 g 해서 바로 부분적분을 쓰면 1-2x 곱하기 sin x를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아래끝 윗끝 대입하시고요.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누구를 적분할 거냐면 이번엔 1-2x를 미분하고 sin x를 우리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 값은 마이너스이고요. 중요한 건 sin x는 4분의 3파이랑 4분의 5파이라는 구간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sin 함수의 무수히 많은 대칭성 중에서 이 부분이 파이고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즉 파이에 대해서 대칭되는 구간에서 사인 그래프도 대칭되잖아요. 그래서 정적분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값만 계산하면 되고요. 4분의 5파이 대입하게 되면 1-2분의 5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2 빼기 4분의 3파이 대입하게 되면 1-2분의 3파이 곱하기 1 나누기 루트 2가 돼서
요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고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2 루트 2분의 8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약분하게 되면 4. 그래서 2 루트 2파이가 되므로 답은 몇 번? 바로 여기는 3번.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 27번 여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자. 그때 fa가 이런 값으로 만족시키는 상수 a를 찾고 fa 값이 무엇인지 구하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주어진 이 곡선은 일단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인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를 y절편만큼 평행이동해 준 건데 y절편 또한 양수니까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요만큼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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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일지는 누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2의 t제곱의 t 2의 t제곱의 t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결정되므로 그래서 t에 관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접점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점을 t, ft로 보통 우리가 설정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t라는 변수를 문제에서 이미 썼으므로 우리는 원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 접점을 x0, y0 뭐 이런 형태로 두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y''은 지금 y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t제곱이니까 y''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접점이 x0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0 x 마이너스 x0 더하기 x0의 함수값인 2의 마이너스 x0 더하기 2의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원점 0,0을 지나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0은 1 플러스 x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0 더하기 2의 t제곱이라서 내가 x0 구하고 싶었고 처음에 주어진 t값에 대해서 x0 구하고 싶었는데 그 x0를 뭔가 gt 이러한 t에 관한 양함수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x0는 이 t에 관한 implicit form, 우리 음함수, 음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아, x0는 t에 관한 함수다. 근데 그게 음함수다. 그리고 요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요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어진 조건 봐보시면 자, 그랬을 때 t가 a일 때 f의 a 값이 마이너스 2의 2분의 3이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알고 있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치? ft. 아, ft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0인데 아하, 그 말은 t가 a일 때 주어진 x0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요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알아냈고요. 1, 2.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f'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f'a라는 건 f't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f't라고 하는 건 ft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자, 근데 t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ft가 뭐예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0잖아요. dt인데 ft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0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x0로 미분한 다음에 dx0 dt를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2의 마이너스 x0고 결국 dx0 dt를 구해야 됩니다. 자, dx0 dt는 어디서 구하냐? 1번식에서 구하면 되겠죠? 자, 1번식을 우리가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자, 미분해 볼게요. 자, 2의 마이너스 x0에서 1 플러스 x0를 먼저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0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0. 자, dx0 dt가 되고요. 더하기 2의 t제곱은 0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dx0 dt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x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0 dx0 dt 더하기 2의 t제곱인데 주어진 이 부분이 0인데서 이항을 하게 되면
요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됐으면 이제 여기서 2의 마이너스 x0 dx0 dt 2의 마이너스 x0 dx0 dt를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x0분의 2의 t제곱이 돼요. 자, 근데 x0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f'a인데 그때 t가 a일 때 x0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그리고 그때 2의 a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2의 a제곱은 뭡니까? 그건 이 관계식에서 얻을 수 있죠? 자, x0 대신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3, 2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2의 a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2의 a제곱이 뭐라고 나오냐면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2의 2분의 3제곱, 즉 마이너스 3분의 1에 2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건 맨날 우리가 구하는 곡선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에 대한 문제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주어진 접점 x0의 좌표랑 그리고 주어진 함수에 속해 있는 이 t라는 변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음적으로 정의가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음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고민했지만 우리가 필요했었던 건 무엇이다? 그렇지. 우리가 필요했었던 부분은 여기에 있는 x0랑 y0라는 관계에서 f't를 구하기 위한 미분.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f'a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넘겨서 28번 문제를 구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28번 문제 가볼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이다. 그리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정의가 되었다. 왜 양수일 때 아직 얘기를 안 했지? 자,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고 자, 여기서 잠깐 잘라볼게요. 이 정도까지 읽었으면 x가 양수일 때 fx 안 알려준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 fx 그래프 개형을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x가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fx를 보면 도함수를 그리면 되죠. 자, 도함수가 마이너스 4로 묶으면 1 플러스 8x 제곱에다가 2의 4x 제곱을 곱한 꼴이라서 양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을 때구나. 0보다 작을 때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걸 따지려면 이계도함수를 알아야 되지만 그게 지금 약간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았습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y는 t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 방정식의 두 실근 중 작은 값을 gt, 자 여기 작은 값을 gt, 그 다음 큰 값을 ht, 이 큰 값을 ht 이렇게 우리가 둔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함수 gt랑 ht는 이 gt랑 ht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gt는 음수, ht는 양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족하는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함수 fx잖아요. fx에 의해서 함수값이 같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함수 gt, ht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자, t는 y 값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거를 만족한대요. 자, 그랬을 때 0부터 7까지의 정적분 아니 뭐야 x가 0보다 크다 해서 함수 fx 그래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굳이 그 구간에서 정적분의 값을 주고 f의 8분의 f의 9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사실 구하는 거를 먼저 살펴보면 얘들아 봐봐. f의 8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8이라는 건 이 ht 값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양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ht가 8이야. 그럼 그때 gt 값은 뭐가 되냐면 k-8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그럼 f의 9는 뭐야? f의 9는 9에서의 f 값을 모르지만 이게 9라는 게 양수인
x값이니까 ht거든요, 또. 그럼 여기 9를 대입하게 되면 f에 k 빼기 9 나누기 2가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결국에 나는 이 값은 뭐가 될 거야? gt 값 중에 하나이므로 음수이고 그 음수인 범위에서 나는 fx 값을 마이너스 4x 곱하기 2의 4x 제곱이라고 알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이 k 값이 뭔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목표는 무엇이다? k 값을 알아내는 거구나 라는 게 목표입니다. 자, k 값을 알아내는 목표로서 지금 주어진 건 또 뭐냐면 0부터 7까지 fx의 정적분 값이 2의 4제곱 빼기 1이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만 주어졌는데 또 무슨 관계가 주어졌냐면 이 관계가 주어졌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나는 gt가 음수인데 이거일 때 이렇게 0보다 작을 때 함수값은 알아. 근데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함수값은 몰라. 근데 이 모르는 ht 대신 주어진 관계식을 대입하게 되면 k-2 gt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위에 그렸던 그래프를 밑에 다시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여기서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렸어요. 그리고 y는 t라는 직선을 그렸어요. 이때의 x값이 gt예요. 즉 주어진 t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로서의 gt가 x값인 거죠. 근데 이 관계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gt에 마이너스 gt를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gt라는 건 y축 대칭 해서 마이너스 gt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의 2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럼 2배를 해서 마이너스 2g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k만큼 평행이동해. 아, 근데 k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요만큼이 k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k를 잡고 그럼 요 점이 바로 k 빼기 2gt라는 값이 되는데 그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나머지 0부터 k까지 해선 어떻게 그릴까요? 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걸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잖아. 그 말은 여기 k 값에서 함수값이 0이 되게 되면 그 이하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어져야 될까요? 연속이어야 되니까 0에서의 좌극한이 0이므로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여기서는 이렇게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 양 끝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0부터 7까지의 정적분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값이 7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 값은 이 함수 fx에 걸리는 f의 7이 되는 건데 그 f7의 값이 t라는 값으로 주어졌을 때 얘가 무엇인지만 알아내게 되면 우리가 k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2 곱하기 g 더하기 h는 k인데 지금 이 값이 7이니까 g의 값을 알아내면 내가 k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에서의 함수값이 0이니까 결국엔 사실은 k부터 7까지 해당하는 요 함수값이 얼마다라는 얘기야. 2의 4제곱 빼기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이 값을 즉 h 값이 7일 때에 이 gt의 값을 c라고 한다면 c의 값을 구하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주어진 이 관계식에서 이 관계식 있죠? 이 별표 관계식에서 굳이 우리가 뭐 치환적분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도 선생님이 예전부터 EBS 강의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게 하면서 얘기했었던 세 가지 꿀팁, 정적분과 관련된 꿀팁 있잖아. 첫 번째는 등적 변형, 두 번째는 카바리에리 원리, 세 번째는 아르키메데스 원리인데 그걸 이용한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자? 카바리에리 원리를 이용하자. 요거는 선생님이 유튜브에 또 따로 올릴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임의의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릴 때마다 이 길이비가 지금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요? 1대 2야. 왜냐면 요만큼이 평이동된 게 이거니까. 그림을 지금 잘못 그렸어요. 요만큼이 2gt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잘못 그렸네요. 그러면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볼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요렇게 그랬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7. 자,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 이 GT가 되는 거고, 그때 이 값이 7인 거예요. 그러면 1대 2. 여기도 1대 2. 또 다른 Y축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도 1대 2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카바리에리 원리를 이용해서 요 영역의 넓이가 문제에서 주어진 누구?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면 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의 영역의 넓이는 그것의 반쪽인 2분의 1 2의 4제곱 빼기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 아하, 그래. 음수 C부터 0까지 fx를 정적분한 게 2분의 1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때 fx는 마이너스 4x 곱하기 2의 4x 제곱인데 사실 얘는 마이너스 8x 곱하기 2의 4x 제곱으로 두게 되면, 그지?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4x 제곱의 도함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손쉽게 정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0제곱 빼기 2의 4c의 제곱이 바로 우변에 있는 2분의 1에 2의 4제곱 빼기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2의 4제곱. 그래서 C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1인데 C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따란. 자, 여기서 H가 7일 때 G의 값을 우리가 C로 뒀는데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서 K라는 값은 7 빼기 2가 돼서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이 식 보이시죠? F의 8분의 F의 9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F의 2분의 5 빼기 8, 즉 마이너스 2분의 3. 그다음 F의 2분의 5 빼기 9, 즉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음수인 X값에서의 fx를 우리가 알고 있죠? fx는 마이너스 4x 곱하기 2의 4x 제곱이니까 여기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은 어차피 약분되니까 안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2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4, 4, 16.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2의 16 빼기 9가 되니까 7제곱.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이거 3분의 4구나. 얼마가 될까요? 네, 여기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2번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꿀팁들을 올리겠지만 정적분을 할 때 우리가 남들보다 1분 이상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게 그 꿀팁 카바리에리 원리를 이용하는 거였다. 그래서 우변에서 얽매이지 말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좌변에 바로 투입돼서 쉽게 정적분을 계산하는 것이다.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마지막 두 개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자, 색깔을 이걸로. 자, 첫 점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등비 수열 AN, BN이 있다. 자, 두 급수는 각각 수렴하고, 자, 그러면 AN을 A1 곱하기 R에 N-1제곱, BN을 B1 곱하기 S라고 둘까요? S N-1제곱. S 마음에 안 들지만 그대로 이미 썼으니까 두 개 씁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되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R의 절대값과 S의 절대값은 각각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0은 안 되니까 0보단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급수에서 이 첫 번째 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선 특별하게 성립한다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이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써야 되겠네요. 첫 번째 식 써보게 되면 일단 여기 있는 AN, BN이라는 건 첫째 항은 A1, B1, 공비는 R, S의 N-1제곱이니까 합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 부분 봐보게 되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해서 약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서 등식을 찾게 되면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1 빼기 RS는 1-RS 곱하기 1 빼기 S 1-R 곱하기 1 빼기 S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어진 식은 무엇이냐면 4배의 요 식을 우리가 써보게 되면 이것도 선생님이 한 4, 5년 전에 EBS 수능 개념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등비, 등차 수열의 구조인데 그걸 알면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A의 EN이라는 것은 AN이라고 하는 등비 수열이 주어졌을 때
첫째 항을 뭘로 만들고 2배로 만들고 첫째 항을 A2로 만들고 공비를 뭘로 만드는 거? 아래 제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절대값이니까 여기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합을 적어주게 되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그 등비수열의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7배에 자 A3N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은 여기 대입한 A3고요. 공비는 세제곱해 준 거. 이게 공비예요. 그죠?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그대로 둘 게 아니라 A1 하고 R로 다 바꿔보게 되면 얘는 A1 R 얘는 A1 R제곱 이렇게 되는데 약분 해서 우리가 아래 절대값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잠깐 t로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3 곱하기 이것도 약분하고 갈까? 1 플러스 아래 절대값 얘는 1 플러스 아래 절대값 더하기 아래 절대값의 제곱 그래서 3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면요 3 플러스 3t 더하기 3t의 제곱은 이렇게 크로스하면 7t 더하기 7t의 제곱이라서 다 우변으로 넘기면 4t의 제곱 4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3, 1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플 6 빼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t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일단 절대값이고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 절대값은 얼마다? 2분의 1. 그 말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 경우부터 우리 이 첫 번째 경우에 대입해 보게 되면 1 빼기 2분의 s는 여기 대입하면 2분의 1에 1 빼기 s고 이거 좌변에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 자,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다시 1번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s는 2분의 3 곱하기 1 빼기 s가 되고 여기에서 1 플러스 2분의 s는 2분의 3 빼기 2분의 s니까 양변에 우리가 2분의 3 s니까 2분의 4s는 2분의 1이 돼서 s는 4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비를 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냈는데요. r은 얼마? 그렇지. r은 마이너스 2분의 1 s는 4분의 1 이렇게 해서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성립하는데 자, 요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라지 S를 보아하니 B1이나 A1은 진작부터 필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등비 수열의 구조를 알게 되면 자, 얘들아 봐봐. 이런 거 있잖아. B의 N이 등비 수열이야. 그럼 이게 B의 N이고 이게 B의 뭐 예를 들어 볼까? 뭐 M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M이 항번호가 N보다 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아래 n-n제곱 요 공식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시죠? 이걸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안 들었어도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B의 n이 여기 있고 B의 m이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등비 수열이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 뒤항까지 공비를 몇 번 곱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야 n-n번일까? n-n-1번일까? 또는 n-n 플러스 1번일까? 헷갈리잖아. 이거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B의 1에서 B의 2로 갈 때 공비 한 번 곱하잖아요. 그 말은 2 빼기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m 빼기 n m 빼기 n번 r을 곱하면 되는구나. 이게 공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B의 n에 r의 n-n제곱을 곱한 게 B의 m이 된다라는 얘기니 B의 n에 r의 n-n제곱을 곱한 게 B의 n번째 항이 된다라는 얘기니 이걸로 나눠주면 이 위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걸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하트 공식 여러분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 적용해 보게 되면 이렇게 요 하트에서는 r에 2n 빼기 1 빼기 뭐야? n이죠. 그래서 n-1 더하기 자, 이제 오른쪽 반쪽 하트 여기 가겠습니다. 아래 2n 플러스 1이 되죠. 왜? 3n 플러스 1 빼기 n이니까 요렇게
됐나요? 여기서 아주 큰 실수. 어느 순간 우리가 S를 여기서부터 R로 썼네요. S를 R로 썼어. 그래서 얘들아 이거 다 S로 이미 제 맘을 알고 있었죠? 그럼 여기도 S. 따란.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 빼기 공비분의, 자, 첫 장 뭐야? 1. 1 빼기, 야, 공비는 요거지. 공비분의, 첫 장 뭐예요? n 대신 1 대표한 게 첫 장이지 뭐. 그러면 4분의 3제곱. 4분의 1의 3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4. 난 계산이 너무 많이 틀려서. 그래서 4의 세제곱을 곱하게 되면 4의 세제곱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64 빼기 4니까 60분의 1 해서 답은 얼마일까요? 60분의 81이 바로 S라는 값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120S였으니까 답은 16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배경이 됐었던 것들 중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한 것은 여기서도 등비수열의 구조, 여기서도 등비수열의 구조, 수열의 구조를 이용하는 매번 나오는 유형의 문제였다. 이거 선생님 5년 전 개념 강의, 5년 전뿐만 아니라 그 전에 2016년도부터 계속 했었던 얘기니까 이제 널리 다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였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3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이것을 만족시킨다. 자,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구간을 분할해서 우리가 함수를 나타내면 되고, 구간을 분할해도 문제 없는 이유는 fx가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으로 그래프 연결되게 그리면 됩니다. 양수 a에 대하여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할 때 fx 빼기 gx.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곡선과 그 서포팅 라인에 해당하는 관점으로 접선을 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로 블록이면 접선이 위에, 그 다음에 위로 블록에서 아래 블록으로 바뀌면 뚫는 접선, 아래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어도 뚫는 접선, 이렇게 접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라 라고 하는 굉장히 고인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차라는 건 사실상 이거는 위치 관계로 살펴보라는 얘기의 문제예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냐. 그거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hx의 그래프를 내가 알고 싶으면 h'x를 알아야 되는데 걔는 fx 빼기 gx니까 진짜 f와 g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라는 문제라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 자, 그게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 즉 극점을 가져야 되니까 극점을 가지려면 h'a는 0이면서 h'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h'이 플러스이려면 이게 위, 그리고 gx가 아래, h'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려면 h가 아래에서 f가 아래, 그리고 g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렇지. 이 접선인 gx가 뚫는 접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gx가 이렇게 뚫는 접선이 돼야 f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는 걸로 바뀌는 거잖아. 또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면 접선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러면 fx가 아래에 있다가 위로 있는 걸로 바뀌는 거잖아. 아래에 있다가 위로 있는 걸로 바뀌어서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f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는 걸로 바뀌니까 h'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우리가 극값이 결정이 되는 경우다. 문제가 훤히 보입니다. 추상화 안 해도 될 정도로.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hx의 변곡점을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볼록이 바뀌는 부분. 자, 그런 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이거 구해봐. 그냥 6번째까지 구하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 말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f'을 구간별로 구해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스케치 다 됐습니다. 자, 사인이 부호가 바뀌는 게 사인 그래프 0부터 파이까지, 파이에서 2파이까지. 그래서 파이 구간마다 자르면 되겠죠? 0부터 파이까지 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sin x 곱하기 코사인 x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sin 2x가 돼요. 자, 그런데 f 프라임 적분해서 뭐 fx 구할 일 뭐 없죠. 우린 그냥 바로 fx 구하면 되지. fx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2x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상수가 붙는데 적분 상수 c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지금 필요하지가 않죠. 왜? 변곡점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서의 우리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의 fx를 그려봅시다. x 수전증 있어요? 언제 고칠 거야 수전증. 그죠? 자, 여기 파이까지 그렸는데 자, 파이까지 그릴 때 얘들아 봐봐. fx가 무엇이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x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코사인 2x가 fx거든요. 어느 범위에서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얘는 주기가 2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파이니까 요 안에서 하나가 다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적분상수 C는 무시했습니다. 평행이동에 의해서 다 영향 주지 않으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면 요렇게 그려지면 되고요. 여기가 4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파이까지 그렸고요. 벌써 여기서부터 A1이 뭔지 가닥이 보이죠? A1은 요 변곡점. A2는 요 변곡점. 여기서 정확한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 아까 구했었던 그 F'X 있잖아. 2분의 1 sin 2x. 여기에 대입하면 돼. 자, 이 값이 4분의 파인데 4분의 파이 대입하면 뭐야? F'. 시간 낭비야. 근데 이거 구하는 거 구하고 있을 필요 없는데 그래도 굳이 구하게 되면 2분의 1 sin 4분의 2파이니까 이거 1이 돼서 이거 접선의 기울기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이건 굳이 이거 설마 대입하는 사람 있어? 그럼 안 되지. 얘는 기울기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 거지. 뭐 대입하고 있으면 맴매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필요 없고 할 필요 없었던 거 우리 시간 남으니까 지금 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그렸고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해야 되겠지. 이거 왜 하는 거야? 나는 A6을 구하고 싶으니까 지금 A1은 이미 구했어요. 4분의 파이. A2는 4분의 3파이라고 이미 구했습니다. 그래서 A2는 이미 알아. A6까지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 더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더 그려야 되는데 자, 그래프 더 그리기 위해서 다시 원래식 F'X로 돌아가 볼게요. F'X는 무엇이냐면 절대값 sin x, 코사인 x인데 이 범위에서 F'X는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sin x, 코사인 x입니다. 자, 그럼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고 여기에서 적분하게 되면 fx는 4분의 1 코사인 2x가 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는 적분상수가 뭔가 필요하죠. 왜냐면 그래프 연결되게 그려야 돼. 연속이라서. 자,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해서 그리면 되겠구나. 연결되게. 그거를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리면 되고 4등분해서 우리가 그리게 되면 요 범위에서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면 돼요. 다 그렸어요. 여기서 끝나려나? 한번 봐보자. A1 사인펜으로 해볼까? A1, A2, 변곡 A3, A4, A5, A6. 더 할 필요 없어. 더 할 필요 없어. 그치? 변곡이 안 될 수도 있나? 이렇게 그릴 수도 있나? 이거 조심해야 되니까 그려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해보게 되면 X가 2파이부터 3파이까지 하면 되죠? 그럼 이 구간에서 사실상 사인 절대값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fx는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의 적분상수 C' 뭐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런 형태를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아무튼 그릴 거야. 뭐 그릴 필요 없지.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알아냈으니까. 아하, 결국 변곡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A6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요거 파이분의 100에 대입하게 되면 파이분의 100 곱하기 2파이 빼기 우리 아까 A2가 뭐였죠? 4분의 3파이. 그래서 4분의 3파이를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됐죠? 그럼 이거 분배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00 빼기 25 곱하기 3인 75니까 답은 얼마?
125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올해 수능 난이도를 선생님이 또 뒷북을 치긴 그렇지만 열심히 한 제자들에겐 좋은 기회였던 수능이었던 것 같다. 굉장히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유형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요 식, 즉 곡선과 그 곡선의 접선에 대해서 뺄셈으로 주어진 식,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곡선과 접선의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 위치관계는 아래 볼록과 위로 볼록이라는 곡선의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을 파악해야 되지만 뚫는 접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최근 기출에서 많이 나왔지만 여긴 문제랑 상관없는 fx 빼기 fa 여기에 절대값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 줄로 간단하게 이 팁을 얘기해 드리자면 사실 fx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a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y는 f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fx 빼기 fa라는 그래프는 이것을 x축으로 본 새로운 요 함수를 fx 빼기 fa로 하렴이라는 거고 그것의 절대값을 씌운 것은 자 그것의 절대값 함수를 생각해 라는 겁니다. 끝. 자, 한 줄 요약 잘했죠?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시고요. 요 해설이 우리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EBS에서도 선생님 강의 많이 여러분들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찬란하게 빛나게 계속 이뤄나가길 바랄게요. 안녕!